하나씩 쪼개서 채점하는 게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상의 채점 방법입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채점 안 하면 이제 불리해지죠.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각각 2.5씩 채점을 하되, 장점 중 한 개 틀리면 2점은 맞는데 2개 틀리면 1점 합니다. 3개 틀리면 빵점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렇게 채점하면 같은 점수가 한 개씩 틀리거나 2개씩 틀리면 점수가 1, 2점이 왔다 갔다 그러죠. 1, 2점이 왔다 갔다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모이면 많아지죠, 이제. 그럼 본인 채점은 한 70, 한 7, 8점 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각 문제마다 1, 2점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나중에 탁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59점 불합격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곤란하잖아. 맞죠? 내가 실력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두 개씩 조금씩 틀렸는데 거기서 1, 2점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모아봤더니 7, 8점 차이가 나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턱걸이가 걸리죠.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막으려면은,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그런 얘기죠. 답안지에 쓰면은 답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써서 주어진 배점을 전부 가져가야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의 접점 기호 명칭은 수동복귀 접점입니다. 이 접점의 동작 상태를 상세하게 쓰시오. 이걸 쓰면 5점 주겠답니다. 요거 접점. 자, 이걸 답안지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여기가 여자 코일이잖아요. 여자 코일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입력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접점이 동작한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 X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수동복귀 접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수동복귀 접점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놨습니다. 이걸 안 주어져도 수동복귀 접점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문제에 주어졌다는 말은, 명칭이 주어졌다는 말은 요 수동복귀 접점을 강조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가 상세하게 수동복귀 접점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설명하는 방법이 보통 시퀀스 제어도, 제어 회로를 설명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좀 더 나눈다고 하면 세 가지. 그냥 설명하는 방법.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설명하는 방법이냐는 문제죠. 일단 제어장치는 입력을 시키는 입력 기구가 있고 입력 회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력을 받으면 제어해야 되는 제어 기구가 있고 당연히 제어 회로가 있습니다. 제어 및 기구, 제어 기구와 회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제어 값이 나오면 어떤 결과, 조작량이 나오면 조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죠. 제어 대상, 시키면 출력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출력이 있으면, 자, 1과 0을 연산하여 어떤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1의 볼테지, 하이 볼테지 상태가 구동전압이 5V 밖에 아닙니다. 근데 5V로 100V, 200V 전동기 돌릴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5V의 신호를 가지고 200V나 고압이나 특고압의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구가 필요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출력 기구입니다. 당연히 출력 기구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회로가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출력 기구를 가지고 이제 제어 대상이 제어가 되죠. 제어 대상이 제어가 됩니다. 물론 이걸 간단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회로가 복잡해지면 다 분리가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요 입력을 주고 제어장치가 동작하고 출력기구가 만들어지고 제어 대상까지 순차적으로 세세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러면 자세하고 세세하게는 접점 개폐 여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회로라 하면 입력 회로, 제어 회로, 출력 회로, 어떤 회로든지 신호가 들어오면 작동 유무를 밝혀야 되죠. 작동 유무. 당연히 여기에 따른 출력 제어 대상의 동작 제어 대상, 요거에 따른 제어해야 될 대상의 작동 상태.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동기라고 정역전 운전하는 전동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회전 운전, 역회전 운전. 그러면 먼저 정회전 운전 들어가. 그럼 전동기는 기동을 하고 운전이 되죠. 그럼 기동회로 있어야 되고 운전회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호를 주면 기동을 하고 운전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동 중인지 기동이 끝나서 운전 중인지 다 밝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을 하려면 정회전을 끊고 역회전을 구성해 줘야 되죠. 그러면 정회전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회전을 구성하기 위해 바로 전동기 역전하는 게 아니거든. 왜? 전동기에 물려있는 부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원을 끊겠다 해도 바로 척도가 안 죽죠. 관성으로 돌거든. 그럼 거기다가 역상을 인가하게 되면 역토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동기 어떻게 될지 설명해야 되죠. 역토크가 발생하면 전동기 어떤 상태인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역토크가 돌아가면 정회전 회로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 설명해야 되고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됩니다. 다, 전부 다. 이거 자세하게. 기구와 회로들 접점 상태라든지 회로 작동 여부라든지 제어가 대상의 여부라든지 다 설명하는 것이 자세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뜻 그대로 입력을 주었더니 출력이 작동하더라. 끝. 이해하셨습니까? 제어기구를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꼭 설명상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만 하면 되죠. 근데 내부, 여기 제어장치는 내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시콜콜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예를 들면 푸시 버튼 A를 눌렀더니 전자접촉기 1번이 동작하여 전동기 1번이 운전된다. 그럼 끝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기다가 뭐 자기 유지니 인터록이니 뭐 회로가 동작했느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면 어떤 게 작동해서 동작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만 밝히면 간단하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쉬워요, 실은. 근데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자세하게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자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입력 신호 주어지죠. 보조 계정기 X에 전원을 인가하여 여자를 시키면 접점은 바로 동작하여 여기 B접점이고 여기 A접점이죠. B접점은 열리고 A접점은 폐로가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이게 동작 상태. 이제 복귀 상태입니다. 보조 계정기 X의 전원이 차단되어 소자가 되면 접점은 바로 복귀하지 않고 반드시 수동 조작으로 수동 복귀라고 그랬잖아요. 수동 조작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 답안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답안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림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손으로 백지에다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접점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이제 정지 우선 자기 유지에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3번 그림과 같은 시퀀스도를 물음에 답변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정지 우선 자기 유지에로 뒤에 이제 우리 문제 보면 뒤에가 그 K 1번, 2번 숫자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이거 시험 문제를 발췌를 할 때 산업기사에서 발췌한 것은 K2라고 적어놨습니다. 기사에서 발췌한 것은 K1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가운데 있는 숫자는
나왔던 연도 대충 찾아서 놓은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배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배점인데 우리가 볼 때도 그러면 꼭 이렇게 나올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가 배점을 달리 줄 수도 있죠. 배점을 달리 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을 때 대략 이렇게 배점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바로 답을 풉니다. 3번. 첫 번째 문제가 논리식을 쓰라 그랬죠. 이미 우리가 해봤던 것이니까 바로 써요. 논리식. x값은 pb1 5와 x 가로 열고 닫고 and pb0 b접점은 바를 쳐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x는 제어장치거든. 여기서 pb1, 2는 pb1번과 pb0는 입력기구죠. x는 제어장치죠. 제어기구죠. 그러면 제어기구가 작동하면 뭔가 출력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제어해야 될 대상은 출력이므로 출력이 어떤 기구인지는 모르지만 x에 의해서 제어를 받죠. 여기까지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출력 1, x 제어 받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접점 논리로 그리라 그랬죠. 요거 보고 그냥 그리면 돼요. 자, 여기서 입력기구가 pb1번하고 pb0지요. pb1번 여기 5와 그림이거든. 그러면 pb1번 들어가서 5화를 그려. pb1번 5화 그림에 5화에 그 다음에 x니까 여기다가 붙여 x가. 그러면 요 그림이 pb1번 5화 x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AND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값에 AND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pb1 5와 x 가로 열고 닫고 AND 하면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AND에 pb0 낫이죠. 그러면 여기에 pb0 낫이 들어오면 되거든. 바가 들어오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 pb0는 입력이니까 pb0라고 쓰시고 나트가 있으니까 나트에로를 만들고 바를 만들고 신호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그리면 pb0 바. 그 다음에 자기유지 그려야 되죠. x 여기서 x가 출력이 나가고 자기유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때 출력 표시인데요. 출력 표시라는 방법이 이렇게 그려서 끝내서 이렇게 출력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출력값을 여기다 그냥 x라고 쓰시고 여기가 출력이라고 쓰셔도 돼요. 얘기하자면 x는 출력이 아니거든. 실은 제어장치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출력기구가 램프가 되든 전동기가 되든 뭐가 되든 여기다가 밖에다 써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끝머리에 어떤 출판사 교재라든지 다른 이런 논리 연산 에러를 보시게 되면 여기 동글뱅이가 쳐져서 단자 표시되어 있는 에러들이 많이 있죠. 동글뱅이. 여기 또 조건입니다. 동글뱅이를 단자에 표시해서 단자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전부 다 표시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려면 다 하지 마세요. 통일. 이해가셨나요? 근데 문제가 동글뱅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답안지 동글뱅이 쳐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왜냐하면 한 문제 안에서는 통일. 모든 그림 기호, 모든 기호, 표현 방법은 한 문제 안에서는 통일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하려면 다 하고 말려면 하는데 문제가 돼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안 돼 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차트를 그리라고 했는데 pb1번과 pb0를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동작 관계를 타임 차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타임 차트는 생략하렵니다. 왜 그러냐면 앞쪽에서 그려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지, 우선, 자기, 유지, 에러죠.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동작이 안 되도록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앞에 요점 정리할 때 지난 시간에 했대 정지, 우선, 자기, 유지, 에러에 타임 차트 그리실 때 두 개 동시에 눌렀을 때 동작이 안 되도록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동, 우선, 에러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기동, 우선, 에러입니다. 물음에 답변하시오 했습니다. 자, 무접점 논리 에러를 그려라. 이것도 이제 그려보시게 되면 4번 문제. 바로 합니다. 일단은 무접점 기동 우선 에러 그리려면 논리식을 써야 그릴 거 아니야. 논리식은 안 물어봤네. 네, 기왕이면 물어보지.
자, 논리식을 쓰게 되면은 x